즐거운 한국어 초급 1-7과 불고기 2인분 주세요. 자, 과제와 듣기 말하기 등을 공부하겠습니다. 문화와 정보도 같이 포함되겠죠? 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손님은 모두 몇 명이에요? 2명이죠? 나트 씨 부부예요. 석훈 씨랑 나트 씨는 부부죠. 그 다음에 점원이에요. 무엇을 주문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과제 1. 식당에서 주문하기.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명이에요. 여기에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불고기 2인분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명이에요. 여기에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불고기 2인분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잘 들으셨나요? 손님은 2사람, 여기 2명이에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명이에요. 여기에 앉으세요. 의세요. 뭘 드릴까요? 불고기 2인분 주세요. 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의세요, 세요, 또 몇 분, 2인분 이렇게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제 2. 먹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하죠? 석훈 씨가 무엇을 주문하는지, 나트 씨는 무엇을 더 주문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제 2. 식당에서 음식 더 주문하기. 저기요. 여기 공깃밥 2개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반찬도 더 주세요. 물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뭘 주문했는지 잘 들으셨나요? 불고기 2인분, 공깃밥 더 주문했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여기 공깃밥 2개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반찬도 더 주세요. 물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석훈 씨는 저기요 하고 불렀어요. 이제 일단 먹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또 다른 데 서빙하러 가죠? 또 다른 데 뭔가를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요 하고 불렀어요. 여기 이 석훈 씨네 식탁에 공깃밥 2개 더 주세요. 아, 불고기가 아니라 공깃밥이었죠? 공깃밥 2개 더 주세요. 밥을 먹다 보니까 더 맛있었나 봐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나트 씨도 반찬이 없어요. 반찬도 더 주세요. 물도 좀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을 식당에 가서 주문하고 더 주문하는 표현을 지금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화를 해볼까요? 한 사람은 직원이라고 역할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손님 역할을 해서 짝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손님에게 주문을 받아야 되겠죠? 직원이니까. 손님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 직원은 어떻게 말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뭘 드릴까요?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 손님은 어떻게 해요? 뭐 2인분 주세요. 아까 여기 제가 하다 보니까 공깃밥에 불고기 2인분 이렇게 했죠? 이것처럼 이게 어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거예요. 아, 요건 2병인데 받침이
맞췄네요. 변이 아니라 병입니다. 병.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하겠습니다. 짝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짝꿍 있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사람이에요. 삼겹살 2인분. 여기 그대로 따라서 지금 반복하시면 돼요. 삼겹살 2인분 주세요. 삼겹살 2인분. 그 다음에 음료수는 뭐 콜라 해도 되고 사이다 1병 주세요. 2병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겹살 2인분 하면은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1,800원을 더하니까 21,800원.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게 이 가격을 좀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맛있는 거를 작정하고 와서 계획하고 와서 먹을 수도 있죠. 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혼자 올 수도 있고 여럿 있어요. 그럼 뭐 3명이에요. 뭐 이렇게 되니까 3인분을 시키겠습니다. 김치찌개 3인분 주세요. 여기. 그 다음에 뭐 이거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김치찌개 먹고 좀 더 뭔가 좀 배가 더 많이 고파요. 그러면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그럼 김치찌개 3인분 하면 어떻게 돼요? 3, 8이 24에다가 공깃밥 하나 더 했으니까 뭐 2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머니 사정이나 어떤 먹고 싶은 거, 이거 가격은 왜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삼겹살 만원, 만원이죠? 김치찌개 8,000원, 비빔밥 7,000원, 콜라 1,800원, 사이다 1,800원, 불고기 11,000원, 된장찌개 5,000원, 공깃밥 1,000원, 냉면 4,300원. 지금은 이 가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코로나 전의 가격이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요. 그래서 분식집에 가도 이거보다 이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10,000원 이상 휙 넘어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다못해 김밥이나 뭐 라면 같은 경우도 서민 음식이었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건 예전 가격이에요. 그렇지만 공부를 위해서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메뉴가 뭐가 있어요? 삼겹살, 김치찌개, 비빔밥 또는 음료, 콜라, 사이다, 또 커피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자판기에 가서 눌러서 먹으니까요. 불고기, 된장찌개, 공깃밥. 이거는 이렇게 사이시옷을 씁니다. 공기와 밥 합쳐서 공깃밥 이런 소리가 나요. 냉면.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뭘 드릴까요? 이미 어서 오세요. 이건 안 해도 이 안에 식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주문 받으려고 가죠. 뭘 드릴까요? 메뉴판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벽에 붙어 있어요. 뭘 드릴까요? 불고기 1인분과 된장찌개 1인분이요. 불고기 1인분. 한 사람은 불고기 먹고 또 한 사람은 된장찌개 먹고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공깃밥도 예전에는 이런 음식에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세트로. 근데 요즘은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따로 하나 또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깃밥 하나 추가요. 이 사람은 2사람이 먹는데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면 공깃밥 2개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000원에다가 요게 2개 더하니까 18,000원어치 내가 먹고 온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요즘으로 비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직원은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뭘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고 손님의 경우에는 뭐 2인분 주세요. 아니면 뭐 2개 주세요. 뭐 추가로 더 주세요. 콜라 2병 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주문하는 거죠. 불고기 2인분 주세요. 이게 힌트예요. 주문. 자, 손님과 직원이 있습니다. 음식을 더 주문하라는 거예요. 대화 아까는 그냥 주문했는데 하나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불러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저기요 하면 저기 있는
저쪽에서 홀 서빙을 하고 있는 그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반찬 좀 더 주세요. 아니면 그 식탁 옆에 벨이 있어요. 띵동 하면은 와요. 반찬 좀 더 주세요. 나트 씨가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직원은 손님한테 주문을 받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거를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라 이런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손님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은 교사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주겠죠. 시범을.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끼리 짝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은 이 직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찬도 더 주세요. 물도요. 이거 아까 누가 저기예요? 말이에요? 나트 씨가 한 말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한 거를 보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저기요, 공깃밥은 여기 나왔어요. 반찬물 나왔습니다. 이걸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여기 불고기 2인분 더 주세요. 여기 추가로 시키는 거니까 더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저기요 하고 부를 때 이렇게 해요. 또는 여기요 하고 자기네 쪽에 가까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기요, 불고기 2인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쁘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딴 데도 이렇게 하겠죠. 혼자니까요. 이 손님에 비해서 이 직원은 그다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또 다른 일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반찬도 더 주세요. 이건 아니라 맥주 더 주세요. 불고기랑 술이랑 같이 먹나 봐요. 네, 물도요. 아니면 물컵도 더 주세요. 뭐 잔을 말하는 거죠. 맥주 잔일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사람들이 여럿이 더 뭐 온다든가 이럴 때 컵도요. 이렇게 말하겠죠. 저기요. 여기 불고기 2인분 더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반찬이 아니라 맥주도 더 주세요. 컵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연습해서 입에 익히라는 얘기예요. 자, 저기요. 여기 김치 더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반찬도 더 주세요가 아니라 콜라도 더 주세요. 사이다도 이제 다 식사를 했죠? 이런 음료수가 더 먹고 싶은 거에 주어진 것보다 식후에 뭐 차라든가 수정과라든가 커피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콜라도 더 주세요. 콜라 더 주세요. 사이다도요. 여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주세요. 이것 도요. 역시 이런 말이죠. 이것도 반찬 이거 콜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이다도 더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는 서비스죠.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뭐예요? 공깃밥이에요. 반찬이에요. 이건 물이겠네요. 물컵. 불고기라든가 뭐 멀리서 봐서는 짜장면 수준의 불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치, 뭐 콜라, 사이다 각종 음료들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기 삼겹살 구워 먹거나 이런 데는 생고기가 있죠. 그래서 2인분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양념을 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구워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더 주세요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다지 어렵진 않죠? 저기요, 여기요, 더 주세요. 뭐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원의 경우는 이제 손님한테 주문을 받았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네, 기다리세요. 좀 약간 부드럽게 말하는 거라 그랬죠? 세요, 의세요는 좀 더 잘못하면은 공손하지 않은 표정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먹어요. 뭐 먹으세요. 이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조에 따라서 이게 좀 공손하지 않게 기다려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듣기 한번 해볼까요? 식당에 가서 주문합니다. 뭘 주문했는지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봅시다. 1번. 식당에서 주문을 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뭘 주문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3명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불고기 4인분 주세요. 네. 음료는 뭐로 드릴까요? 콜라 3병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죠? 몇 번을 하셨나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 한번 보면 좀 낫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남자분이겠죠? 3명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불고기 4인분 주세요. 여기 나왔습니다. 불고기 4인분. 네. 음료는 뭐로 드릴까? 아마 메뉴판에다 적으면서 하겠지? 아니면 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뭐로 드릴까요? 콜라 3병 주세요. 여기 답 나왔습니다. 2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뭘 드릴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이거 말이라 그랬어요. 구어체 말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뭘, 무엇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로 드릴까요? 뭘로 드릴까요? 하면 리을이 겹쳐져서 발음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뭐로 드릴까요? 단독으로 할 때는 뭘 드릴까요? 무엇을 이거에 줄여둔 말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답이었나요? 네, 그림에 원래 이렇게 나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지금 갖다 놨어요. 콜라 3병, 불고기 4인분. 여기 있죠? 불고기 4인분, 콜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듣고 답하는 거였죠. 자, 이번에도 듣기 해보겠습니다. 주문표에다 이제 여기다가 몇 인분 뭐 이런 거 내가 이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2번. 잘 듣고 주문표에 쓰세요. 아주머니, 여기요. 주문할게요. 네, 갑니다. 뭘 드릴까요? 불고기 3인분 주세요. 식사는 뭐로 드릴까요? 비빔밥 1개하고 찌개 2인분 주세요. 공깃밥은요? 한 그릇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불고기 몇 인분, 찌개 몇 인분, 몇 사람이 먹을 분량이죠? 비빔밥은 개 하나, 2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또는 어떤 그릇이나 이런 단위로 말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점원 아주머니죠? 직원, 여기요. 아까는 저기요 그랬는데 여기요는 자기네 쪽으로 좀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거기 다 기억하시죠? 여기요. 이쪽에 자기네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주문할게요. 외쳤어요. 띵동이 없었나 봐요. 네, 갑니다. 뭘 드릴까요? 불고기 3인분 주세요. 3인분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식사는 뭐로 드릴까? 이거는 이제 주 요리니까 식사들 해야 되겠죠? 밥을. 비빔밥 1개 하고 근데 여기 이제 이걸로도 하지만 잘 글씨가 안 써지네요. 네, 여기는 찌개 2인분 이걸로도 반찬이 돼요. 고기도. 그런데 이제 이런 칼칼한 거라든가 구수한 된장찌개 뭐 여러 가지 국 종류가 있겠죠. 수프 종류 이런 거를 수프 아니면 뽀따주 좀 걸쭉한 이런 것들을 먹고 싶을 경우에는 지금 더 시킨 거예요. 굳이 3인분이라고 맞춰서 시킨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깃밥은요. 여기 보니까 밥에 비빔밥은 원래 섞여 있지만 밥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공깃밥은요 하고 누가 물어봐요? 점원이 물어봐요. 직원이. 그러니까 공깃밥 1그릇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불고기 3인분이요. 비빔밥 1개 하고요. 그 다음에 찌개 2인분 주세요. 공깃밥은요. 1그릇 주세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인분 이렇게 하는 거를 배우셨습니다. 자, 주문표 잘 쓰셨죠? 우리 학습자 여러분 중에서 나 돈 벌러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식당에 취업을 한다 하면은 이런 말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주문 받습니다. 뭐가 얼마 우선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요리의 명칭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수증을 보고 읽는 거예요. 보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읽기가 반드시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을 보고 뭘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버거, 뭐 치킨 이런 거 보니까 어디를 갔어요? 이거는 버거 매장에 간 거예요. 꼭 뭐 가게라기보다도 이렇게 간단하게 롯데리아 또는 버거킹 여러 가지가 있죠. 맥도날드 뭐 이런 데 가서 이 버거를 지금 시킨 거예요. 야, 무엇을 먹어요?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었어요.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뭐 프라이드도 된 거, 뭐 이런 거 다 있죠. 왜 치즈버거도 하나 먹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적어도 2사람 이상은 온 것 같으네. 아니면 한 사람이 다 먹을 수도 있겠죠? 양이 굉장히 크신 분. 콜라 하나, 치킨 하나. 아, 이건 한 사람이 왔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콜라 한 병이면 나눠 먹을 수도 있고요. 치킨, 근데 다가 아니라 치킨 통할 때는 전체 살 때는 말인데 얘는 윙 했으니까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킨은 몇 개 주문했어요? 1개 주문했어요. 가격은 다 합쳐서 12,900원.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900원. 여기 10,000원 올라갔죠? 그래서 12,900원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가격도 지금 연습하게 됐습니다. 불고기 버거 세트 5,400원. 치즈버거 2,500원. 콜라 2,500원. 콜라가 더 비싸네, 상대적으로요. 치킨, 윙, 날개 튀긴 거 있죠? 2,500원. 합이 12,900원. 네, 숫자 단위도 나왔습니다. 만 단위까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읽고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정확한 한국어에 있는 거죠. 저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우리 고향 음식은 맵지 않아요. 우리 고향이 어디야? 캄보디아. 이 음식은 맵지 않아요. 뭐뭐 하지 않아요. 지 않다 하는 부정적인 부정어, 긍정어, 부정어 있을 때 긍정, 반대말이 부정이죠. 뭐뭐 않다 이런 거.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 맵다 그랬는데 맵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죠. 한국 음식은 조금 매워. 아주 매운 게 아니라 조금, 좀 매워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또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을 할 때 어떤 문장이나 이런 말을 할 때 지 않아요. 맵다, 맵지 않아요. 맞다, 안 맞다 할 때 여기도 뭐래요? 안 매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매워요. 자, 왜 그래요? 맵. 얘는 비읍불규칙이에요. 맵다, 매워요, 안 매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2가지 형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맵다, 안 맵다 얘기하다가 바꾸고 있어요. 불고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고기는 안 맵고 음식이 안 맞는데 안 맵다는 거예요. 불고기는. 맛있어요. 제 입에 잘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죠. 다른 음식보다도 캄보디아하고 음식이 다르니까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약간 맵고 이러니까요. 안 맞아요. 그런데 불고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가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불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불고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캄보디아 얘기 아니죠? 음식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불고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우리 고향 음식은 맵지 않아요.
캄보디아 음식 매워요 하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맵지 않다고 그랬는데 얘는 X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조금 맵다 그랬어요. 그런데 2번에 보면 한국 음식은 안 매워요가 아니죠. 얘 때문에 틀렸죠. X가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불고기는 맵고 맛있어요. 안 맵고 그랬는데 맵고 그랬으니까 여기 때문에 틀렸죠? 맛있어요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꼼꼼하게 안 보면 불고기 맛있구나 하고 동그라미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기 때문에. 여기 틀렸어요. 한국식 안 맵다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그쵸? 여기는 맵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어디가 틀렸는지 잘 찾아봐야 돼요. 저는 불고기가 입에 맞아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불고기는 잘 안 보이나요? 불고기는 입에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죠. 정답은 어떤 거예요? 요게 정답이에요. 불고기. 저 캄보디아 음식은 맵지 않아요. 맵지 않아요. 근데 매워였으니까 틀렸어요. 한국 음식은 조금 맵다 그랬는데 안 맵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불고기는 맵고 안 맵고 그랬는데 맵고 그래서 이래서 틀렸어요. 저는 불고기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고 이제 이 얘기를 전환하는 거. 맵다 안 맵다 얘기하다가 불고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불고기는 안 맵고 맛있어요. 제 입에 잘 맞아. 입에 잘 맞아요. 이런 말 이제 알겠죠? 어떤 뜻인지? 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불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정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배웠나요? 지금 주문하는 걸 배웠어요. 식당에 같은 걸 배웠죠? 그래서 식당이랑 음식이랑 관련된 한국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요. 한국은 뭐 나이프, 포크 이런 걸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육류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불고기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젓갈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포크를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한국에서 식사 예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릇이 있어요. 그릇. 이렇게 주발이라든가 대접 이런 거 공기예요. 접시 또 조그만 그릇은 종지라 그래요. 지금 여기 크기가 좀 비교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그만 거라서 간장이라든가 뭐 양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젓갈류 또는 나물 같은 것도 좀 작은 접시에다 할 수 있어요. 넓적하게 큰 접시라면 이거는 작은 거 크기 사이즈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어떻게 돼요? 길쭉하게 이렇게 밥을 담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주발이라고 그래요. 밥주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렇게 대접, 국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담는 거는 대접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을 손에 들고 먹지 않아요. 가끔가다 그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바쁘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릇을.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절에는요. 그거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이러니까 들고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로 모든 물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먹는다면 그렇게 먹을 수도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들고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요. 숟가락은 뭐예요? 국물, 밥 이런 거를 먹어요. 뭐 또 일본식 보면은 그 국 종류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또 공기째에 막 들이마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예전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현대적으로 된 거에서만 그릇이거든요. 공기 같은 건 여럿이 계속 이렇게 국대접게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좀 똑같은 거를 이렇게 겹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조그만 이런 거에다가 국을 마셔요. 가령 뭐 김밥집에 가도 그렇고 또 어디 일식집에 가도 그렇고 그렇게 숟갈로 먹는 게 아니라 숟갈 언제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이 숟가락도 아주 짧지요. 길이가 국물 이렇게 먹을 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길이가 길잖아요.
근데 뭐 일식집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에서 이게 길이가 짧아요. 국물만 얼른 이렇게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공기째 들이마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숟가락으로 먹는 게 원칙입니다. 곡물 종류는요. 또는 밥같이 이런 거를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먹으면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예절상 우리 아니거든요. 반찬은 이제 대신 젓가락으로 지금 반찬을 막 나물육, 김치 이런 거 있는데 숟가락으로 푹푹 떠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알도 들어갈 수 있고 좀 이러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나라 사람이 보면 지저분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 생활에서는 뭐 찌개류, 김치류 이런 걸 막 공동으로 이렇게 떠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위생적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는 그거를 많이 좀 이렇게 따로 덜어 먹는 걸 많이 홍보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염병이라든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될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먹을 만큼의 양을 집어야지 혼자서 막 다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양만큼 가는데 또 젓가락이 뭐냐면 또 애들이나 또 반찬 그 입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아까 입에 맞다라는 표현 배웠죠? 그럴 때 막 젓가락으로 막 뒤적뒤적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불쾌하죠? 그래서 뒤적거리거나 또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거, 특히 이제 뭐 김치라든가 아니면은 매운 게 묻어 있다면 막 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털지 않아요. 이런 거 다 예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되는데 여기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술밥, 원래 숟가락에 하나 툭 떠는 걸 한술이라 그래. 밥 한술 무슨 뭐 한술 하는데 한술밥에 배부르랴 이렇게 해서 술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숟가락 할 땐 술가락 이상하죠? 숟가락 이렇게 됐어요. 숟가락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젓가락도 시옷이에요. 뭘 젓다. 뭐 이럴 때 시옷이에요. 지읒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투리는 저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분 저분 그분이 아니라 저분 좀 가져와. 젓가락 좀 가져와.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젓가락, 저분. 한술밥 할 때 원래 술이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숟가락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락은 뭐 이렇게 갈래갈래 이렇게 된 거를 가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뭐 이렇게 좀 갈라져 있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얘도 숟가락 이렇게 좀 뭔가 길게 갈라져 있는 거, 젓가락 이렇게 길게 갈라져 있는 거 여기 있죠. 그렇게 가락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예절은 우리 한국은 장유유서예요. 어른이 먼저예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밥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이것도 많이 변했죠?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막 시간이 없는데 노인들은 또 어때요? 느릿느릿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든지.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유유서예요. 그렇지만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높은 사람이 먼저 식사를 하거나 뭔가 뭐 건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신호를 줘야지 먹는 거예요. 나 혼자 막 먹으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쩝쩝쩝쩝 소리를 내거나 후룩후룩 이렇게 끄 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곳에는 이런 게 또 잘 먹었다는 표시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좀 다른 사람한테 불쾌하고 입맛 떨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우셨나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요. 그 다음에 더 먹고 싶을 땐 더 주문하죠. 그래서 저기요, 이것도 더 주세요. 이것도 더 이런 말을 배웠고요. 세요, 으세요 이런 것도 있죠. 주세요, 앉으세요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문화도 지금 배웠죠. 그래서 이런 것 또는 몇 인분 어떤 분량을 단위 명사에서 그 주문하는 분량을 이렇게 한정해서 1인분이면 1인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정해진 분량을 먹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